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오늘은 무토와 기토를 일간으로 가진 신분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25년도 을사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명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무토는 산, 기토는 평야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무토를 가지신 분은 뭐 진중하고 무겁고 고집이 있고, 또 기토를 가지신 분은 마음이 넓고 포용할 줄 알고 모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왜 무토와 기토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명리를 하는 분들 중에 주역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본 강의는 그 주역 8개와 그 명리의 첨가를 서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주역 8개는 상이고 첨가는 문자죠. 문자와 상 둘 다 음양이라고 하는, 즉 태극에서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서로 뿌리가 같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일단 무토는 어떻게 됩니까? 무토는 동북방의 간토 자리에 있습니다. 간토. 자, 이 팔괘는 문왕팔괘예요. 지구의 사시순환을 표상한 문왕팔괘역이다. 문왕팔괘도다. 자, 여기에서 무토는 바로 이 동북방의 간토에 위치합니다. 간토. 그리고 기토는 서남방의 이 곤토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곤토는 여름의 화와 가을의 금 사이에서 두 그 기운의 그 상쟁, 서로 상극하잖아요. 그죠? 화극금에서 그 극하는 기운을 곤토가 중재하는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화 상쟁이라 그러죠. 화가 금을 극하는 거, 여름의 그 화기를 가득 담은 열매, 생명의 씨앗을 담은 열매를 가을 금기로 넘겨줘야 되는데, 이 화와 금은 서로 그 상충하거든. 화극금. 그래서 열매가 가을 금이라고 하는 그 바구니에 담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 곤토가 중간에 위치해서 그 중재자적인 역할을 한다. 그것을 금화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병화와 정화로 상징되는 이 여름의 열매가 숙성이 되면 땅에 떨어지죠. 바로 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 이 곤토가 바로 땅이죠. 이 곤토의 상을 보게 되면 음묘 세 개가 양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가운데가 벼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빈 곳으로 열매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 이 곤토는 음토예요. 여자죠, 여자. 그래서 씨앗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숙성을 시키고 삭힌 다음에 알갱이와 쭉정이를 선별합니다. 그 선별된 알갱이를 가을 금기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름의 열매가 이 토의 중재를 받아서 가을 금기, 이 바구니로 상징되는, 즉 음이 있고 양이 이렇게 있죠. 이 안에 담는 겁니다. 즉 바구니의 모습이잖아, 그죠? 양을 담죠. 이 씨앗을 담는 겁니다. 곤토가 선별해 놓은 쭉정이 껍질을 다 버리고 순수한 알갱이만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는다. 가을 바구니에 담는다. 그래서 가을에 금기는 수염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곤토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어? 포용할 줄 알잖아요. 담을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땅이야, 평야. 그래서 넓고, 그렇지만 굉장히 실리적이지. 마구 받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와 쭉정이를 선별해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쭉정이를 버려요. 버린 다음에 그 선별된 알갱이를 가을 금기 바구니에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실리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정을. 그래서 무토를, 즉 기토죠. 이 기토를 갖다가 일간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굉장히 폭이 넓고 명랑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실리적인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무토는 어떤 성정일까? 이것은 산을 상징해요. 산. 자, 우리 무토는 산, 기토는 평야라 그러잖아. 왜 무토는 산이라 그럴까? 그냥 무조건 무토는 산, 기토는 평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 괴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음요가 두 개가 있고 위에 양요가 있는데 이게 산을 상징한다. 그 산을 보고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양토입니다. 양토. 즉 남녀로 치게 되면 남자가 되죠. 자, 이 감수는 뭡니까? 이 수는 바로 이 곤토가 선별해서 가을 경금으로 넘겨준 것을 갖다 그 씨앗, 순수한 씨앗, 정제된 순수한 씨앗. 이때는 명략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술토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무가 되겠죠. 신정무. 이때는 화기가 있어서 이 화기가 이 선별된 양기를 완전히 정제시켜버리죠. 그래서 순수한 알갱이, 순수한 정말 순백한 생명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수예요. 감수 이 두 번째 양요가 바로 정제된 그 씨앗, 생명의 씨앗을 저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 감수 수자리는 뭐 저장이라든가 보호라든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 남성적인 이 산, 그죠? 이 산은 남성성을 의미하죠. 이 산이 이 감수계를 극합니다. 극해서 여기에 있는 생명을 깨워요. 깨우면 그 모습이 바로 이 산의 모습이죠. 이 산이 음이 두 개가 있고 양기가 이 중간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잖아. 깨어나서. 그죠? 그게 산의 모습이에요. 이 산을 이 그죠? 진목이죠. 이 갑으로 상징되는 목이 목극토하잖아. 목극토에서 그 산을 바탕으로 해서 생명을 시작하는 거다. 건도를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 간토, 즉 무토를 일간으로 가지신 분들은 산처럼 진중하고 무겁지만 또 그 음의 곤도, 거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양의 시대, 봄과 여름으로 상징되는 양의 시대를 시작하게 하는 종시의 역할을 해요. 곤도를 마치게 하고 건도를 시작해가는 그런 기운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뭔가를 이끌고 나가는 카리스마적인 어떤 대인배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역할을 알아야 돼. 그래서 대개 가불병정 무기경시 임기할 때 그 무와 기를 나란히 놓죠. 이렇게. 그러나 실질적으로 무와 기는 태극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양토가 되고 기는 음토가 돼서 중앙에서 작용하는 거야. 그런데 천간으로 보게 되면, 괴상으로 보게 되면 이 무토는 바로 이 간방에서 작용하고 기토는 이 곤방에서 작용해서 기토는 바로 음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운이고 무토는 양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운.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동양 종교에서 보게 되면 지금은 바로 이 곤토가 곤토의 자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미시라, 여기가 시간적으로는 미거든, 미시. 이 미시에서는 바로 곤토의 성정을 가진 성인 군자들이 나와서 알갱이와 쭉정이를 선별하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가을 금기, 즉,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어떤 뭐 선별된 존재, 그런 사람들만 뭐 천국에 보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 바로 이 곤토의 성정을 가지고 그 종교적으로 해석을 한 거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말해요. 추수한 일꾼. 바로 이 토의 성정을 가진, 곤토의 성정을 가진 그런 것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러한 무토와 곤토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 일간으로 가진 사람이 과연 내년에 을사년을 만났을 때는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게 되면 곤토, 그죠? 기토가 있는, 그 다음에 여기 무토가 있는 그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교역을 이루는 자리라 그랬고, 이쪽은 종시를 하는 자리다. 무토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중토인 무토는 양토로서, 남성성이라 그랬죠. 동북방 축궁에 작용한다. 북방의 감수를 극함으로써 생명을 깨워 상극의 원리가 주관하는 건도를 시작한다. 이거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중토인 기토는 음토로서, 음토입니다. 모성애를 가지고 있죠. 여름의 뜨거운 양기의 확산을 제어함으로써, 그죠? 음이 들어와서 제어를 하는 거지. 병정으로 상징되는 열매 양기를 모으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 양기를 모은 열매가 땅에 떨어져, 즉 기토 땅에 떨어지면
이를 받아 삭힘으로써 알갱이와 쭉정이를 분별하고 선별해서 알갱이를 숙살지기 가을 경금에게 넘겨준다 라고 하죠. 경금은 숙살지기로서 곤토가 선별한 양기를 수렴하는 기운이다. 바로 요거죠. 자, 이렇게 바구니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을 경금이다. 그래서 이것을 수렴하는 기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토일간을 볼까요? 기토일간을 보게 되면 을은 편관이 되고 사는 정인이 되죠. 이것을 갖다가 괴상으로 전환하게 되면 풍화가인이 됩니다. 풍화가인. 자, 풍화가인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가벌병정을 설명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이 하계는 화가 되고 상계는 풍이 되죠. 풍. 바람이 됩니다. 이 바람은 불길로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불길. 이 화는 불덩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래에 있는 불덩이입니다. 이 불덩이가 제대로 갖춰지면 이 불길이 잘 훨훨 타죠. 그러나 이 불덩이가 제대로 바르지 않으면 이 불길은 꺼지거나 확 타버리고 금방 사그러질 거다. 그래서 이 불덩에서는 그 가운데 이 음여가 중요하다. 이 가운데 음여는 바로 중으로 표시할 수 있죠. 이 중이 발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젖지도 않아야 되고 너무 바싹 마르지도 않아야 되고 그저 시적절해야지. 이것이 바르면 이 불길도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풍화가인의 도홍효를 구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2효가 나옵니다. 2효. 바로 이 가운데 중자죠. 2효. 이것이 바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주요 효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무유수라고 나옵니다. 무유수. 즉 이루는 바가 없다. 내년에 25년도는 이루는 바가 없대요. 그만큼 어려운 한 해다라는 거지. 지금 개인 사업자들, 그죠? 가게를 하시는 개인 사업자들은 거의 줄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실상 문만 열어놓고 있지 폐업하는 게 비용이 들어서 폐업을 못하는 분들이 지금 쌓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수신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사업자들은 외연 확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한 해가 돼야 돼. 내실. 그죠? 재정적으로 내실을 기하지 않으면 어렵다. 국가적으로는 내치에 힘을 써야죠. 내치. 외치보다는 내치. 그런데 지금 누구는 똥만 싸질러 놓고 지금 외부로 나가잖아. 비행기 타고 손잡고 나가서 만찬을 즐기고, 그죠? 이렇게 돌다가 들어와요. 들어온다고 해서 그 똥을 치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야. 그것도 없다고. 그것도 없으면서 똥만 싸질러 놓고 나가서 놀다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내치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리 밖으로 싸돌면서 외국의 대통령들 만나고 뭐 이런저런 계약을 해도 의미가 없다. 우리 백성들은 이미 지금 이런저런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지금. 그래서 바로 그 주역 효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이 국가적인 전체적인 얘기.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개인의 사주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운이 좋지 않다면 내가 이길 방법이 없죠. 그때는 나는 조심하는 것이 최고다. 조심하는 것이 최고죠.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산다면 아무리 운이 좋아도 지진을 피해 나갈 방법은 없어요. 그죠?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자, 기토 일간은 그 사화와 보게 되면 정인의 관계죠. 그리고 이것은 왕지입니다. 왕지. 그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왕지야. 굉장히 강황한 기운이다. 이 기운이 지금 토를 화생토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토는 굉장히 강한 어떤 그 도움이 들어와요. 기운이 들어온다고. 그럼 내 기운이 세지잖아. 세진 기운으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뭐다? 편관이다. 편관은 굉장히 어떤 거친 외연의 확장이죠. 정관보다는 굉장히 거친 외연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지에 있는 이 정인의 생주를 받은 내가 기토가 이 편관을 갖다가 강하게 추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지장간에 보게 되면 지장간은 나의 내면에 있는 어떤 잠재태예요. 잠재력, 가능성이거든.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 그런데 여기서 이 경금은 사화의 생지입니다.
말 그대로 금의 생지죠. 그래서 이것이 나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꽃으로 피고 그 꽃에 그 씨앗이 그 열매가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가을 금기에 수렴이 되는 거거든. 이것이 지금 상관이죠, 상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을 친다라는 얘기야. 이 관을 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외연의 확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내가 강하다면 외연의 확장이, 내가 담을 쳐도 그 담이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내 울타리가 넓어지거든. 근데 만약에 내 울타리가 약하다면 상관의 힘으로 치게 되면 울타리가 넘어져.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상관의 힘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근데 이때 이 기토는 굉장히 강황한 기운을 받고 있어요. 정인의 도움으로. 그래서 이 상관을 잘못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내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겁재죠. 겁재. 무토는 겁재입니다. 겁재는 재를 치는 거잖아. 그죠? 내가 이 기토의 일간이 너무 강해서 상관을 치게 되고 이 겁재를 내가 쓰게 되면 내가 쌓아놓은 어떤 재물과 울타리를 잘못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무유수, 이루는 바가 없다, 재중계, 내실을 기해라. 외연 확장보다는 바르게 하지 않으면 흉하다, 이렇게 나왔거든. 자, 무토는 뭐예요? 무토는 을이 정관이고 사가 편인이죠. 역시 이 사화, 그저 편인의 생조를 받지. 그리고 나는 정관을 씁니다. 이것도 역시 기운이 강한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 경금, 이 경금이 식신입니다. 이 사화는 편인으로서 어떤 나를 생조해 주지만 이 사화의 그 편인의 특징은 이것도 12운성으로 보면 록지네, 록지. 그죠? 굉장히 강하죠. 이 편인의 특징은 어떤 기발한 어떤 사고, 변칙, 뭐 두뇌가 좋고요. 또 이것이 나쁘게 쓰기에는 겉멋일 수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무토를 가지고 있죠. 비견. 이 비견은 성정이 뭐냐면 그 독특한 자기애예요. 자기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뭐랄까 그 고집불통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자기 어떤 주장이 굉장히 강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독불 장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 독불 장군이 되냐면 이때 이 무토가 그 화의 생조를 받으면서 굉장히 강하거든. 강하다 보니까 이 비견이 그 굉장히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독불 장군이 될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다 보면 내가 쓰는 이 식신이 너무 주관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식신은 자기의 어떤 기운을 쓰는 활동성이잖아. 그리고 이 편인이 어떤 권모술수라든가 변칙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너무 내 주관을 내세워서 독불장군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식신을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쓰는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년에 무유수잖아. 이루는 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기운이 좀 삐딱하게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더 조심을 해야지. 우리가 사주를 보는 목적이 뭐예요? 내 사주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 운은 그렇게 갈 거야 라는 확정성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 어차피 이게 확정성이라면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주는 내가 내 어떤 기운의 흐름을 미리 알고 좋은 쪽이라면 내가 가는 거고 안 좋은 쪽이라면 내가 조심해서 피해가고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주는 틀리는 것도 맞아. 그죠? 사주는 맞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좋다면 내가 그 사주를 틀리게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무토와 기토는 기본적으로 나를 생조해주는 그 사화가 그 왕지하고 록지다. 그래서 굉장히 기운이 강하다 보면 내가 쓰는 기운이 너무 주관적으로 써서 잘못 쓸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쓸 수가 있다. 무토, 기토를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결국은 재중괴입니다. 재중괴.
집안의 중에 머무르며 중도에 머무르며 중용에 머무르며 내 씨를 기하라. 먹일 꾀자. 즉 나를 길러라 이 얘기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내치에 힘쓰고 외치보다는 밖으로 쌓아두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수신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